에이미 이야기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즐겁게 시청하신 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의 은채, 아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조선 왕실의 음악을 연주하는 장학원의 고위 관리였던 덕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두 부부가 함께 검은 고를 타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여 마치 신선 부부 같다고 드했지요. 그런 부모님을 닮아 은채 역시 뛰어난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7살 때부터 혼자 검은 고를 다루기 시작했고 그 실력은 평범한 소녀의 실력이 아니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아고 잘록한 여인의 몸을 가졌기에 그녀를 본 사내들은 넋이 나갈 정도였죠. 그녀가 어렸을 적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이자 그녀의 아버지는 본격적으로 검은 고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은채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검은 고주를 고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런 은채를 보며 흡족해했지요. 그는 은채에게 단순히 검은 고연주 법만을 가르치지 않았지요. 모든 악기들의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은채에게 검은 고를 다룰 때 진심 어린 마음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은채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은채는 곡을 연주할 때마다 그 곡에 담긴 이야기를 먼저 생각했지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을 노래한 곡이라면 그 온기를, 이별의 슬픔을 담은 곡이라면 그 그리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점차 더 어려운 곡들을 가르쳐 주었고 은채는 그 모든 것을 자신만의 색으로 물들여 연주해냈지요. 은채는 대금, 피리, 해금이 다룰 수 있게 되었지만 은채의 손끝에서는 늘 아버지의 가르침이 담긴 검은 고 소리가 가장 아름답게 울렸습니다. 밤이 늦도록 연습했고 때로는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검은 고주를 튕겼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새 그녀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고 이미 자신을 가르친 아버지의 실력을 뛰어넘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항상 겸손해하며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실력이 아닌 를 다룬 오랜 경험만큼은 아버지가 그녀를 앞섰기에 그런 점은 늘 배우고자 노력했지요. 이런 겸손함과 재능 덕분에 그녀의 실력은 이미 조선 최고의 연주자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실력은 장하원 내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름다움 또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지요. 궁궐 안에서도 은채의 실력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녀의 명성을 들은 임금도 그녀의 실력을 궁금해했지요. 덕분에 은채는 정월 대보름의 궁궐 안에서 그녀의 실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앞둔 며칠 동안 은채는 평소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마침내 정월 대보름 날이 밝았습니다. 은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갈한 차림으로 단장을 하고 아버지의 검은 고를 조심스레 닦았습니다. 검은 고의 현을 고르면서 은채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연주를 보며 가슴 설레던 그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자 은채는 조용히 임금 앞에 나아갔습니다. 화려한 등불과 장식으로 가득한 대전에서 그녀는 홀로 검은 고를 안고 자리에 앉았지요. 은채 가느다란 손가락이 검은 고주를 건드리자 대전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고요한 산사의 새벽처럼 맑고 차분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윽고 그 소리는 아침 해가 떠오르듯 점점 밝아졌고 마치 산들이 날개짓하며 화답하는 듯한 경쾌한 가락으로 이어졌지요. 그녀의 아름다움과 검은 고의 맑은 음색이 어우러져 황홀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한각이 넘는 시간 동안 대전에는 오직 은채의 검은 고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리고 멈추었을 때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임금의 눈에는 깊은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고 자리에 함께한 신하들도 모두 슬했지. 참으로 오묘한 음색이나 이런 검은 고 소리는 처음 듣는 것 같구나. 임금의 말씀에 은채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어린 나이로 이런 깊이 있는 연주를 할 수 있다니 그대를 장학의 중심에 두고자 하노라. 그날 이후로 은채는 임금의 총애를 받는 장학의 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단번에 임금의 총애를 얻게 되자 일부 대신들은 그녀를 못마땅해 했지요.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잘록한 몸을 보고 그녀에게 은근히 음란한 눈빛을 보내며 희롱하는 이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은채는 이를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연주에만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늘 밤늦게까지 장학원에 남아 검은 고의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했고
그 소리를 들은 궁궐 사람들은 그녀에게 감탄했습니다. 은채는 왕실의 큰 행사마다 음악을 연주했고 대신들과 왕 사람들은 그녀의 연주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임금은 점점 은채에게 된 임금은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그녀를 불러 검은고의 연주를 부탁했습니다. 그때마다 은채는 비범한 실력을 발휘해 임금의 어지러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은채야, 이리 오너라. 어느 깊은 밤, 임금은 또다시 은채를 불렀습니다. 달빛이 은이 비치는 침전에서 은채의 검은고 소리가 울려 퍼졌지. 임금은 그 소리에 깊이 잠겨 들었다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연주를 들을 때면 마음이 맑아지는 그나 마치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정리되는 듯해요. 임금의 말씀에 은채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임금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요즘 큰 걱정거리가 있단다. 점점 조정의 대신들이 권력 다툼을 하느라 백성들을 뒷전에 두고 있으니 은채는 검은고 연주를 멈추고 임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임금은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쏟아내듯 은채에게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들려주었지요. 이렇게 은는 점차 임금의 가장 믿음직한 신하가 되어갔습니다. 때로는 성들의 에 대해, 때로는 신하들의 다툼에 대해, 그리고 때로는 왕실의 은밀한 이야기들까지 임금은 은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채야, 그대는 참으로 이상한 재주가 있구나. 그대의 연주를 듣고 있노라면 어지러운 마음이 절로 가라앉고 그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해답이 보이는 듯해요. 임금의 말씀에 은채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하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은채는 단순한 음악인을 넘어 임금의 가장 신뢰받는 측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녀를 어둠 속에서 매일 지켜보는 이가 있었지요. 바로 승정원에서 일하는 관리 강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처음 그는 어느 달비 처인 밤, 평소처럼 밤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은채가 밤마다 임금의 처소를 향하는 것을 보았고 이는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강효는 임금과 은채가 밤마다 뜨거운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그의 생각은 틀린 듯 했습니다. 임금의 소에서는 밤마다 검은고 소리가 흘러나왔고 작은 말소리가 오고 갔습니다. 소와의 거리는 멀었기에 그들의 대화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들은 일부 내용과 정황을 종합해보자면 은채에게 임금이 남모를 고민을 털어놓는 듯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채가 임금의 엄청난 신임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자신의 가슴 한켠에 스며드는 간사한 생각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은채를 이용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적인 마음이 그의 속을 파고들었고 그는 서서히 그녀를 자신의 뜻대로 이용할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추위가 조금씩 풀리며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왕실에서는 봄을 맞이해 연회가 열렸습니다. 은채는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지요. 봄밤의 달빛처럼 맑고 투명한 음색이 정원을 가득 채웠고 떨어지는 꽃잎과 어우러져 마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지요. 연회에 참석한 이들은 은채의 연주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 자리엔 강효도 있었지요. 연회가 끝난 후 강효는 은채에게 다가갔고 은채는 그에게 단번에 시선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키가 훤칠하고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여인이 그를 보아도 한눈에 반할 정도였지요. 강효의 눈빛에는 은밀한 욕망이 숨어 있었지만 그는 이를 교묘히 감추며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낭자의 검은 꽃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 연신곡이 이름을 여쭈어도 될까요? 은채는 잠시 놀라 강효를 바라보았습니다. 관리들은 보통 자신이 연주한 곡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찬이십니다. 달 밝은 밤이라는 곡입니다. 달빛처럼 맑고 투명한 곡이다. 그요 실은 제가 악보를 조금 읽을 줄 아는데 이 곡의 악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은채는 잠시 고민하다 답했습니다. 순수한 그녀는 강효의 가식적인 친절함 뒤에 숨은 검은 속내를 알지 못했지요. 장하원 소장된 악보가 있습니다. 내일 오시면 말씀하신 악보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강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계획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약속대로 강효가 장원을 찾았습니다.
은는 악보를 펼쳐 보이며 의흐름을 설명했고 강는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는 척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달빛이 구름을 뚫고 나오는 듯한 느낌이군요. 낭자의 연주에서 특히 이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은채는 자신의 연주를 이토록 섬세하게 이해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의미를 아시는 분이셨군요. 어릴 적 잠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비록 변변찮은 실력이지만 좋은 음악은 알아볼 수 있지요. 강유는 은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임금의 비밀을 캐내려는 간교한 속셈이 숨어 있었지요. 다음 연회 때는 어떤 곡을 연주하실 예정인지 여쭈어도 될까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봄날에 어울리는 매화사 생각하고 있었지요. 매화사랑 제가 우연히 비슷한 주제의 곡의 악보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음에 왜 가져와도 될까요? 강요의 말에 은채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궁중음악인으로서 사사로이 다른 이와 악보를 주고받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강요의 진중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은채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고 거미줄을 치듯 그녀를 자신의 덫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저 참고만 하는 정도로 물론입니다. 작게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의 만남은 자연스레 이어졌습니다. 강유는 약속한 대로 다음날 악보를 가져왔고 그들은 함께 악보를 비교하며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강유는 은채에게 시집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구절 다은채의 마음을 흔들 수 있도록 밤새 공들여 골랐지요. 이 시집의 매화를 노래한 시가 참 많습니다. 혹시 연주하실 때 참고가 되실까 하여 가져왔습니다. 강유가 정성에 포장된 시집을 은채에게 건넸습니다. 은채는 조심스레 시집을 펼쳐보았지요. 그 안에는 매화에 대한 아름다운 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집을 너무 과분하신 거 아닐까요? 과분하게 그요. 낭자의 연주를 듣고 있노라면 제가 오히려 더 큰 선물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강유의 말에 은채는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의 거짓된 연기에 그녀는 감쪽같이 쏘가 넘어가죠.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강의 방문을 기다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이 강의 방문은 더욱 때로는 귀한 차를 가져와 은채와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은채의 연습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자신이 느낀 감상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오늘 연주하신 부분은 마치 봄바람에 꽃잎이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 대목에서는 강는 항상 은의 연주에 대해 섬세한 표현으로 감상을 전했고 은채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음악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둘 사이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채 낭자. 평소처럼 은채가 들려주는 연주를 듣던 강유는 오늘만큼은 더욱 다정한 목소리로 은채를 불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악보들 말입니다. 제 집에 더 많은 악보들이 있는데 강유는 마치 진심으로 망설이는 듯한 연기를 하며 말을 었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보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특히 궁중음악과는 다른 희귀한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채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유교적 예법상 젊은 관리의 집에 젊은 여인이 홀로 방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궁궐에서 일하는 장악관의 관리였던 이는 매우 조심스러웠고 강유는 은채의 마음을 읽은 듯 빠르게 덧붙였습니다. 물론 제 늙은 유모도 함께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이목이 신경 쓰이신다면 해질 무렵에 오셔도 좋습니다. 단지 악보들을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은채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강유가 보여준 악보들은 매번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강유는 항상 예의 바르고 진중한 태도였지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저 악보를 보는 것뿐이라면 은채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강의 눈이 음흉하게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그 빛을 추었지. 물론입니다. 낭자께서 편하신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제 유모를 미리 대문 앞에서 기다리게 하겠습니다. 무렵 은채는 강요의 집을 찾았습니다. 약속대로 유모가 대문 앞에서 그녀를 맞이했고 서재로 안내했지만 있는 은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악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악보를 오랫동안 모아온 것들입니다. 이제는 낭자께서 있어 다행이네요. 둘은 악보를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느새 달이 높이 떴습니다. 이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은채가 일어서려 하자 강유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계시면 안 될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낯선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지요. 낭자, 제 마음을 아시나요?
강에 떨리는 목소리에 은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잘을 해왔습니다. 처음 낭자의 연주를 들었을 때부터 제 마음은 이미 낭자의 것이었습니다. 강유의 거짓된 고백에 은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채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감정을 처음으로 꺼내놓는 순간이었지요. 강유는 은채를 바라보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이 은채의 뺨을 감쌌고 은채는 자연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강유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포개어 있습니다. 강유의 사내다운 단단한 손이 은채의 저고리를 풀어헤치기 시작했고 그 순간 은채의 비범한 몸매가 드러났습니다. 은채는 그의 손길에 몸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강유도 그녀의 몸을 보며 황홀감을 맛봤습니다. 둘은 서로를 오랫동안 안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때 멀리 그들을 지켜보던 한 쌍의 날카로운 눈동자가 있었다는 것을 은채는 알지 못했습니다. 강유의 집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도연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장악관의 말단 악사로 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은 왕실의 비밀 조직 검계의 요원이었다. 감시하고 반역하는 자들을 발견하여 은밀히 처단하는 일을 맡고 있었지요. 특히 검계 오래전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 임금에게 버림받고 몰락한 양반 출신의 관리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검계 요원들은 그들이 임금에게 앙심을 품고 반역을 모의할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있었지요. 강유는 몰락한 좌의정 집안의 후손이었다. 명령을 받고 강유를 오래전부터 감시해왔습니다. 그는 얼마 전 목격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2주일 전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어둑한 밤이었습니다. 강유는 한양 중심가의 불빛이 멀어질 때까지 걸었고 점점 더 깊숙한 산골짜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때때로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쫓아오지 않는지 살폈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검계 요원 도연이 그의 뒤를 밟고 있다는 것을. 한밤중에 관복을 입은 채 궁을 빠져나가는 강유의 모습이 도연의 눈에는 아무래도 수상해 보였던 것입니다. 강유는 마침내 깊은 큰 산속 허름한 흉가 앞에 멈춰섰습니다. 달빛 아래 흉가의 모습은 으스스했다. 이 군데군데 깨져 있었으며 창호는 너덜너덜 깨져 있었지요. 그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고목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인 채 강유를 지켜보았지요. 강유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흉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흉가 안에서 희미한 등불이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발소리를 죽여가며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그는 방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방 안에는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사내가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강는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임금의 신임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의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됐어. 그 여인을 어떻게 이용할 생각이요? 정마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면 될 것이요. 내가 그녀에게 접근하여. 바람소리에 나머지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도연은 그들이 은채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강유의 교활한 미소가 달빛에 번뜩였기 그를 둘러싼 자들의 눈빛은 음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채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무언가 크고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들 분명 영모와 관련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도연은 그들의 대화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이 은채를 이용한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지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검은 고를 닦고 정성 들여 연주하는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정심에서라도 그렇게 도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채를 향한 마음이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검계의 요원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기에 그저 그림자처럼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은채의 아름다운 음악은 그가 충성하는 임금의 유일한 위안이었기에 임금을 위해서라도 은채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도연은 당장 그들을 잡아다 반역죄로 넘기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다른 관리들도 엮여있지 않은지 확인해봐 했기에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유를 깊이 잃고 마그리 마음을 다지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며칠 후 강유는 평소처럼 은채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곡을 연습하실 생각이신가요? 연습은 아니고 임금님께 들려드릴 곡을 고르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어떤 음악을 즐겨 들으시나요? 강유는 마치 단순한 호기심인 듯 물었습니다. 요즘은 주로 태평시대를 2번씩이나 청하시고 피곤해 보이실 때면 이 곡을 들으시며 눈을 감고 계시고 하죠. 그렇군요. 전하께서는 주로 언제 음악을 들으시나요? 보통은 해질 무렵이나 달이 뜬 후에 부르시죠.
특히 요즘은 늦은 밤에도 자주 부르시는데 아마도 잠이 잘 안 오시는 모양이에요. 은채는 임금의 모습이 떠올랐는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는 그런 은채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뒤로도 강유는 자연스레 은채에게 임금과 관련된 정보들을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고 은채는 순순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강유는 궁궐의 자세한 사정과 임금이 잠드는 시각, 그리고 경비가 언제 허술한지까지 알게 되었지요. 강유는 자신의 계획이 하나둘 실현되어 가는 것을 보며 남몰래 간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정이 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조전랑 맡았던 관리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조전랑 관리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였기에 이 자리를 차지하면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갑작스레 공석이 된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넓히려는 관리들이 서로 자신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려 했고 이로 인해 조정은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임금은 이런 상황을 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은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녀의 맑은 검은고 소리만이 임금의 어지러운 마음을 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채야. 임금은 한숨을 내쉬며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검은고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이 어지러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구나. 은채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검은 고의 줄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녀인 손가락이 검은 고줄을 튕기자 맑은 소리가 대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채야, 최근 조정의 문제로 마음이 심란하구나. 전하께서 잠을 이루지 못하여 건강이 상하실 걱정되옵니다. 대신들도 언젠가 전하의 큰 뜻을 헤아릴 날이 올 것이옵니다. 은채 진심 어린 말에 임금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의 말처럼 이런 때일수록 내 편을 들어줄 대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노라. 당파에 휘둘리지 않고 올곧은 자세로 일할 수 있는 자, 부패한 관리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주리가 필요하다. 은채는 임금의 고민 어린 목소리를 듣고는 다시 검은 고줄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힘찬 용기를 북돋아주는 곡조있지요. 임금은 은채의 연주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고 이윽고 굳은 결심이 서린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내로 적당한 인물에게 이조전으로 임명하는 교지를 내릴 것 같구나. 이것이 나라를 위한 옳은 길이라 믿는다. 전하의 현명하신 판단을 백성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은채는 임금의 결연한 어조에서 큰 결심이 섰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정성의 검은 고를 연주하며 임금의 마음을 달래드렸지요. 다음 날 강유는 다시 은채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달빛이 은은히 비치는 밤이었지. 둘은 오랜만에 깊은 입맞춤을 나누고 서로의 몸을 뜨겁게 껴놨습니다. 남녀의 흥분된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 한바탕 흥분이 가라앉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누웠습니다. 오늘도 전하를 배웠나요? 은채는 강유의 품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하께서 많이 필요해 보이셨어요. 강유가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요즘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조전랑 자리 때문에 고민이 깊으신 듯하고 은채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전하께서 무척 고민하고 계세요. 밤마다 잠을 못 이루실 정도로 강유는 은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저도 전하의 마음이 걱정됩니다.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은채는 강유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임금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당파에 휘둘리지 않으며 탐과 놀이를 고발할 만한 인물을 생각하고 계신 듯합니다. 강유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느 당파 싸움에도 끼어들지 않고 관리들을 고발할 만하니 그리고 임금의 총회를 받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대상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홍상이 있습니다. 그가 이조전랑이 되면 강요의 무리를 몰락시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렇지 않게 표정관리를 하며 임금을 걱정하는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전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니 틀림없이 좋은 선택이 거요. 은채는 강유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유는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늦었으니 돌아가 쉬는 게 좋겠어요. 내일도 전하를 위해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드려야 하지 않나요? 은채는 강유의 말에 수긍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둘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은채가 떠나자마자 강효의 얼굴에서는 다정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검은 도포를 걸치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깊은 산속 허름한 흉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요.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의 발자국 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흉가에 모인 검은 복장의 사내들 앞에서 강효는 자신이 은채에게 들었던 것을 전했습니다. 임금께서 홍상이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소. 그의 말에 사내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자가 이조 전랑이 된다면 우리들은 모두 밑바닥으로 가라앉을 것이요. 한 사내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들 무리는 홍상이 원수에 가깝게 여겼습니다. 과거 홍상이 뇌물을 받아먹고 당파 싸움을 하는 대신들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린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강유의 많은 집안 사람들이 귀양살이를 하거나 좌천되었다. 중 일부도 홍상의 상소문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어. 강유의 입가에 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사를 앞당겨 반란을 일으킬 것이요. 강유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반란이라 준비는 다 되었어. 한 사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소. 은채를 통해 정보를 좀 더 얻은 뒤 침입할 계획이요. 사내들은 강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언제 실행할 생시오? 한 사내가 물었습니다. 적어도 사흘 안으론 움직여야지. 임금께서 교지를 내리시기 전에 움직여야 하니 그때였습니다. 흉가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방향을 주시했고 누구냐? 강유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바람만이 흉가에 깨진 창호 사이로 스며들었지요. 강유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를 감시하는 자가 있을지 모르니 오늘은 이만 헤어지는 것이 좋겠어. 사내들은 모두 동의했고 하나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강효도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한편 흉가 근처에 숨어있던 도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은 그는 은채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흘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라도 빨리 이를 막아야 했기에 그는 곧바로 은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밤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가운데 조용한 거리를 걸어 은행나무가 서 있는 골목을 지나자 은채의 집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울려 퍼지는 검은고 소리는 마치 달빛처럼 맑고 청아 있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가 대문을 두드리자 검은고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누구신가요? 문 너머로 들리는 은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채 낭자, 저 도현입니다. 대문 안쪽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이내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은채는 촛불을 들고 있었는데 그 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각에 무슨 일이신가요? 은채 남자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은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밤중에 젊은 남자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연의 다급한 목소리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하지만 은채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대문 밖에 한 걸음 떨어져 섰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은가 심술에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검계의 일원입니다. 검계, 아니요. 은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은 그녀가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저희는 반역을 꾀하는 자들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일을 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중했다. 평소 장하원, 은채의 말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은밀히 살필 수 있었습니다. 은채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진지한 눈빛에서 거짓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강유 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에 은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유 대인이 무슨 일이라도 께서는 강대인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그분은 은미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강유는 반란을 꾀하는 자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은채는 도연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그분은 늘 전하를 걱정하시고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는 깊은 밤, 도성 외곽의 허름한 흉가에서 반란 세력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들은 대화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임금의 속내를 알기 위해 은채에게 접근했다는 것,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계획까지, 그래서 남자께 늘 전화의 일상을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은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들어 강유가 항상 임금의 일과를 묻던 이유는 그의 한 계략이었던 것이지요. 어찌 이런 일이.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믿었는데, 그분의 따뜻한 말들을 모두 진실이라 생각했는데,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도연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강유는 오랫동안 이런 계획을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낭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은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눈가에 이제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내일 밤 강유가 다시 남자를 찾아올 것입니다. 평소처럼 행동하시고. 도연은 잠시 말을 고르다 이어갔습니다. 그가 임금님에 대해 묻거든 거짓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도연은 은채에게 그들을 한꺼번에 잡아들일 계획을 일러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마주하는 것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저희가 늘 가까이서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작게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도연님, 은채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이야기를 저에게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저 저를 리하면 될 텐데. 도연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남자의 연주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그 맑은 소리에 깃든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낭자께서 그들에게 속아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은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해가 지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도연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은채는 오랫동안 마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고요했고 매와 꽃잎은 계속해서 흩날렸을.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이 전과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은채는 마음을 다잡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 평소처럼 강유가 은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은채 낭자. 강유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강유의 달콤한 말과 부드러운 미소가 모두 거짓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즘 전하께서는 어떠신가요? 강유가 평소처럼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은채는 검은 고주를 매만지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여전히 많이 필요해 보이세요. 그러시군요.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강유가 은채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한때는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했었습니다. 강유는 은채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궁궐아이 어수선한 것 같아 걱정입니다. 호위무사들이 많이 이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 전하께서 궁궐 동쪽에 큰일이 일어나는 악몽을 꾸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사들이 동쪽으로 많이 이동했죠. 은채는 도연이 일러준 대로 강유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은의 말을 듣자 강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서둘러 도성 외곽의 흉가로 향했습니다. 강유가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한밤중이 기회여. 궁궐 동쪽에 경비가 몰려있어 서쪽은 허술할 것이요. 다음날 새벽 달이 구름에 가려질 때를 노립시다. 강유의 무리들은 간악한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음날 밤이 밝았습니다. 이 구름에 가려진 깊은 밤 수십 명의 무리가 도성의 서쪽 담장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강유는 은채가 알려준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서궁 쪽으로 무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횃불이 일제히 밝혀졌고 수백 개의 횃불이 어둠을 밝히자 그들은 이미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들을 체포하라. 도연의 외침과 함께 검계 요원들이 일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비로소 은채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식간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이미 진퇴양난에 빠진 반란군들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강유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궁궐의 담장을 넘고
온 힘을 다해 질주한 끝에 간신히 군사들을 따렸지만 강유는 자신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은채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강유는 잡힐 때 잡히더라도 은채에게 복수하기로 마음 먹었지요. 그는 그 자리에서 은채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도연은 반란군을 제압한 후 강유가 사라진 것을 알아챘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곧장 은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은채의 방으로 검은 그림자가 다가가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멈추시오. 도연이 외치자 강유가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단도가 들려 있었지요. 내 놈이 여기까지 쫓아왔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행복하시오. 하지만 강유는 비웃었습니다. 도망이라. 내가 여기 온 건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말과 함께 강유는 은채의 방문을 열어 젖혔을 비명소리가 울렸습니다. 도현은 재빨리 그의 앞을 막아섰고 차가운 단도가 도현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도현님, 은채의 절규가 밤하늘을 찔렀습니다. 고이어 강유는 도연의 몸에서 단도를 뽑아 은채를 향해 휘두르려 했으나 이를 눈치챈 도연이 그의 팔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강화 도연이 심각신하는 사이 도연의 상처는 점차 벌어졌고 도연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달려온 검계의 요원들이 강유를 제압했습니다. 남자, 괜찮으신가요? 도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서 의원을 불러오세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정도의 상처는 그는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곧 도연은 궁로 옮겨져 어에게 급히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채는 도연의 치료를 지켜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약해질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고 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에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도현님, 제발 눈을 떠주세요. 은채는 도현의 손을 잡은 채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3일 밤낮이 지나고 도연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처음 본 것은 자신의 곁에서 잠든 은채였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흐트러진 채 의자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창백한 안색이 역력했습니다. 남자, 도현의 희미한 목소리에 은채가 눈을 떴습니다. 도현님,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흘 동안 그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며 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이렇게 곁을 지켜주시다니. 도연이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찌 자리를 뜰 수 있겠어요. 저 때문에 이런 큰 상처를. 은채의 목이 메었습니다. 왜 저를 위해 그런 위험을 무릅쓰신 거예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낭자의 검은고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도연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맑은 소리처럼 순수한 자의 마음을 사랑했습니다. 은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님, 그래서 낭자가 다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 목숨이 다 하더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은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채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강유와 그의 무리들은 반역죄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들이 꾸민 반란의 전모가 밝혀졌고 그들과 내통했던 관리들도 하나둘 잡혀들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두 사람의 혼리가 치러졌습니다. 은채는 여전히 장하원, 검은고를 연주했고 도연은 검계의 요원으로서 임금을 보필했다. 깊어졌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멀리서 그녀의 연주를 듣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숨어있지 않, 그저 자신의 아내가 된 은채 맑은 음색에 귀 기울이며 그들이 나눈 진실된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에이미의 다음 스토리를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